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이 얼마 전에 그 빌딩 마이크로 서비스 이 책의 2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잘 됐다 싶어서 일단 구매를 해서 1장을 읽어보고 있는데 1장에 마이크로 서비스 핵심 개념 6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좋아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핵심 개념 첫 번째, 독립적 배포예요. 그 저자가 말하기를 이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자기는 독립적인 배포를 선택하겠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지 않으면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를 변경하고 배포하고 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사실상 그 지금 이제 이후에 나올 5가지 개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완전 완벽하진 않더라도요. 그러면 이 독립적 배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결합도, 이 결합도를 낮춰야 한다고 하고, 낮추려면 서비스 간에 굉장히 명시적이고 잘 정의되어 있는 안정적인 명세나 이제 계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API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즈니스 도메인을 중심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메인이 있는데 특정한 도메인을 기준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계, 바운더리를 이제 정의한다는 거죠. 즉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체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지겠죠.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만 이제 변경을 하면 되니까 새 기능을 출시하는 게 좀 쉬워질 거고, 또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능을 조합해서 다시 뭔가 새로운 걸 제공하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만약에 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를 건드려야 되면, 즉 한 기능의 구현이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에 이렇게 쭉 걸쳐 있으면 기능을 출시하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서비스 간에 뭔가 조율을 해야 되고 팀 간 조율, 뭐 순서 관리, 뭐 이런 어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서비스에 걸친 변경을 최대한 가능한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신의 상태를 갖죠. 흔히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 DB 하나, 뭐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 DB 하나,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서로 DB를, 이게 DB일지 데이터일지 저는 약간 반반인데, 하여튼 DB를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이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야 할 때 결국 이 얘기는 DB에 직접 접근하지 말고 API와 같은 걸 통해서 접근하라는 얘기죠.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지 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현이 감춰지겠죠.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막 조작하는지에 대한 구현이 감춰질 거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합도는 낮아질 거예요. 이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거 약간 뭐 객체지향의 캡슐화 데이터 언닉과 비슷한 내용인데 하면서 읽었는데, 실제로 몇 줄 안 지나서 또 객체지향 얘기를 책에서도 언급하더라고요. 크기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남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should be as big as my head 라는 말을 제임스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했나 봐요. 이제 이분이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결국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내 머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크기는 사실 좀 애매해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오래 경험했으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커질 거고, 신규 입사자면은 뭐 작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크기가, 스타트업이니까 상대적으로 작겠죠, 모델이. 근데 뭐 오랜 서비스 경험을 갖고 있고 규모가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그 회사 전체의 도메인을 이해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사실 좀 애매한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숫자를 팍 들이밀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저 제임스 루이스라는 분도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다음 두 가지에 집중을 해라 하면서 말을 하는 게, 그 당신이 혹은 그 조직이 얼마나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룰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복잡도도 증가한다는 거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이런 특징들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들을 또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면 뭔가 더 한정된 인원으로 그것을 다루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조직이 혹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룰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라는 얘기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계, 바운더리를 정의하는 데 집중해라.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그러니까 도메인에 맞게 잘 경계가 정의되지 않으면 막 실타래처럼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막 복잡하게 얽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주는 이점, 독립적인 배포라든가 이런 이점, 다양한 이점들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보다는 이 두 가지, 어떤 조직의 역량,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계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라고 조언 혹은 뭐 의견을 내고 있어요. 다섯 번째, 유연함입니다. 또 인용을 합니다. 제임스 루이스라는 분의 말을 또 인용해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by you op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약간의 돈을 더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미래에 유연해질 수 있는 옵션을 구매한다는 거죠. 어떤 뭐 기술이라든가 어떤 확장 가능성, 혹은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데서의 어떤 유연함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돈을 더 들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옵션을 구매하면,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너무 막 판을 크게 벌린다거나 뭐 이래버리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쓰지도 않을 것에 너무 많이 돈을 들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돈을 들여라. 결론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는 유연함을 주지만 그거는 옵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알맞게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써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내가 권장하는 게 이런 거다.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 비용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네 하면서 또 조금 더 넓혀고, 또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또 조금 더 넓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키텍처와 조직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막 많은 책에서 이미 나오고 있죠. 콘웨이의 법칙. 어떤 조직 구조가 아키텍처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아키텍처가 결국은 조직 구조를 담는다는 거죠. 뭐 소통하는 방식 뭐 이런 걸 다 따라서 결국 아키텍처가 조직 구조를 이제 따른다는 건데, 요즘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미 막 10년,
십몇 년 전부터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배포하기를 원해요. 기능을 만들고 빨리 제때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적용하는 거. 새로 만든 걸 빨리빨리 적용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조직 간에 발생하는 업무 이관, 혹은 조직 간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사일로, 이것을 이제 줄여야 하겠죠. 이제 그러려면 직능으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직능을 한 조직에 모아서 이런 이관이나 사일로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프론트 팀, 백엔드 팀, DB 팀 뭐 이런 식의 조직 구조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떤 제품에 맞게 고객팀, 뭐 구매팀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비즈니스 도메인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주도하는 주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회사들의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의 제품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약간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을 중심으로 아키텍처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 더 빨리 배포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그거겠죠. 더 빨리 배포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게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한다. 6가지 핵심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독립적 배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없었는데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독립적 배포다. 이 독립적 배포를 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메인에 맞춰서 모델링하는 것도 만들어질 것 같고 자신만의 상태를 갖는 것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플링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겠죠. 유연함도 조금 생길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도메인에 맞춰서 아키텍처도 좀 만들려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빌딩 마이크로 서비스 2판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 6가지를 마이크로 서비스 핵심 개념 6가지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